아이고, 무릎이야.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저절로 곡소리가 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파스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걷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지고 내 몸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기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주변에 60대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 연골이 타를까봐 평소에 걷는 걸 극도로 아끼셨어요. 시장도 꼭 택시를 타고 가고 집에서도 거의 누워 계셨죠. 아끼면 오래 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관절을 아끼겠다며 운동을 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성기용 박사의 책 기적의 걷기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마치 스펀지와 같다고요. 스펀지를 물속에 넣고 꾹꾹 눌러줘야 물을 빨아들이듯이 연골도 걸을 때마다 가해지는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양 공급이 끊겨서 오히려 연골이 말라 비틀어지고 얇아집니다. 즉,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지 걸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주지만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건 누가 할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혈관 청소 운동입니다. 걷지 않으면 피가 고이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 온몸의 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신다면 발목이라도 까딱까딱 해보세요. 우리 몸은 움직여야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시죠?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는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의 감각신경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만 더 넓게 걸으면 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해서 뇌 세포가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뇌도 늙고 걷는 속도가 빠르면 뇌도 젊어집니다. 걷기는 몸으로 하는 뇌 운동인 셈이죠. 그렇다면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고개는 푹 숙이고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걸으면 오히려 허리와 목에 부담만 줍니다. 기적의 걷기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정수리에 실이 매달려 있어서 누군가 하늘에서 나를 쭉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펴보세요. 그리고 시선은 15m 전방을 바라봅니다. 이 자세만 유지해도 배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비결, 바로 보폭 10cm 더 넓히기입니다. 평소 걷던 것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더 발을 뻗어보세요. 보폭을 넓히려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을 써야 합니다. 평소 안 쓰던 큰 근육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넓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딱 10분만 넓게 걸어보세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진짜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다리만 움직인다고 걷기가 아닙니다. 팔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팔을 힘차게 뒤로 흔들면 추진력이 생겨서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주머니에 넣거나 뒷짐을 지고 걷는데 이건 엔진을 끄고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팔꿈치를 L자로 굽히고 앞뒤로 시원하게 흔들어 보세요. 어깨 결림도 사라지고 등 근육까지 자극되어 구분등이 펴지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333 법칙만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3개월 동안 꾸준히 걷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개월이라고 합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개월만 버텨보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나를 걷게 만듭니다. 밥 먹듯이 걷는 것이 일상이 되면
병원 갈 일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걷기 좋은 신발은 어떤 것일까요? 비싼 신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발가락이 꽉 끼지 않게 여유가 있어야 하고, 밑창은 너무 푹신한 것보다 적당히 단단해서 지면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신어서 밑창이 한쪽만 다른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 신발이 내 무릎과 허리를 틀어지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해 보세요. 혹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걷기는 천연 혈당 강화제이자 혈압 약입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걷는 것은 치솟는 혈당을 잡는 골든 타임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피 속의 당분을 꿀꺽 삼켜서 에너지로 씁니다. 꾸준히 걸었더니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칭찬할 건강한 변화, 걷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숲길을 걸으세요.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으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살아나고 발목과 무릎 주변의 잔 근육들이 튼튼해집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걷다 보면 마음의 화도 가라앉고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거대한 병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숲으로 소풍 가듯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걷는 게 심심하다면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걸으세요. 이야기하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핑계대고 안 나갈 날도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되죠. 걷기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건강 정보도 나누며 걷다 보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다리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삶,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걷기도 갑자기 하면 탈이 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아침 일찍 나갈 때는 근육이 굳어 있어서 다칠 수 있어요. 나가기 전 5분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문질러주고 허리를 펴주는 준비, 체조를 꼭 해주세요. 몸에게 이제 움직일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걷고 난 후에도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부상을 막고 내일 또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평지 걷기가 익숙해지셨다면 계단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근력 강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딛고 허벅지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세요. 난간을 살짝 잡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3층만 걸어 올라가도 다리 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공짜 헬스장이 바로 우리 아파트 계단입니다. 걷기가 좋다고 해서 통증을 참고 억지로 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걷다가 무릎이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걸으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밤에 걷는 분들도 많으시죠.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 넘어지기 쉬우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로등이 밝은 곳으로 다니시고 어두운 옷보다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이나 반사띠가 있는 옷을 입으세요. 이어폰을 꽂고 걷는 것은 주변 소리를 못 들어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인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걸으러 나가실 때 작은 물병 하나 꼭 챙기세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가 끈적해질 수 있어요. 운동 전후 그리고 걷는 중간에 마시는 물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가벼운 텀블러 하나가 걷기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실제로 이 책에 소개된 사례 중에는 70대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이
1년간 꾸준히 기적의 걷기를 실천하고 나서 지팡이를 던져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밀도는 20대 수준으로 좋아졌고 우울증 약도 끊으셨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죽는 날까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주지 않았을 뿐이죠. 걷기는 그 재생 스위치를 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녁 메뉴, 자식 걱정. 걸을 때만큼은 오롯이 내 몸에 집중해 보세요.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뺨을 스치는 바람,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고마운 내 몸에게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걷기는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 그것만큼 자식들에게 큰 선물과 효도는 없습니다. 병원비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는 멋진 노후, 걷기 하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보험이 바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건강하세요.